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조세 징수 15, 조세 징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교재를 좀 볼 건데 좀 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 겸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항상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우리 같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자,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자, 법의 세율은 그냥 정해진 대로 납세의무자든 과세권자든 곱해주죠. 자,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 구한다. 그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 말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이 징수 방법은 자,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필기하시고 반드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1차적으로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 납세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와 국세 용어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지방세와 국세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납세의무자가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재를 받는다? 요 가산세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자, 국가나 자체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정부 부가가세 방법 또는 부가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죠.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에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래서 26개 시험에서도 자,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정된다는데 틀려요. 자,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2차적으로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해서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 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가산세를 합하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또 우리 이어서 가산세를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산세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가산세 요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낸다?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납부기 한데 만약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냐? 그러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방법을 보통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징수로, 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보통징수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거냐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취득세. 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리고요, 우리 지방세에서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야,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뉘집자식이냐 그랬죠? 자,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본세로 해서, 자, 이걸 부과되는 부가세, 얘네들을 본세목으로 해서 독립세, 이것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목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지방교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부가세들은 본세를 다 따라가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나중에 배우는 납세문 성립식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MBC TV에 그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오락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이형규가 사회를 보고 거기 연예인 패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나와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가지고 걔들한테 미리 단어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서 그 단어는 말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이런 단어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서 부부싸움이란 말은 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애가 장난감 자동차 딱 타고 나와가지고 뭐 이래요. 아빠가 던지면 뭐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뭐 이러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예인 패널들이 이걸 이제 유치해서 맞추는 건데 여러분요. 부가세에 관해서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있죠. 이 부가세에 관해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똘똘한 애들한테 연락의 부가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남녀 똘똘한 애들 한 명씩 이제 나와서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걔가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 남자애가 딱 나와가지고 그때 달라요 이렇게 딱 하고 들어가. 근데 여자애 또 똘똘한 애 가지고 다른 힌트를 줬어야 했는데 너무 당한 나머지 그때 달라요 이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부가세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자 달라지는데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할 때는 부동산 이제 취득 단계에서 부과가 되면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이제 신고 납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재진이. 자, 외웠죠? 우리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 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요거,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잖아요. 자, 보통징수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니까 지방교육세도 요것도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 부가세 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을 본세로 할 때 저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죠. 이렇게 자 보통 징수로 징수되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가 나타나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따라다녀요. 물납이에요. 물납에 출동할 때만 재산세가 물납 허용되죠.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어떤 것만 금전납부 원칙으로 예외로서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물납 허용될 때 그 동네만 지역자원시설세가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가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웬만하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가산금 적용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웬만하면 하여튼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은 재산세가 가는 곳이면 물납 그런 동네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다 허용된다는 거 같이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는 거. 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재진이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국세에서 자 보세요. 정부 부가가세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있죠.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유서가 날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인데 납세문자 고유서를 보고서 이런 휘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이라고 썼는데 자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가세지만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글씨가 잘 안 써지겠네. 자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여튼 정부 부가세는 국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기억하시고 자 상속세나 증여세도 원칙 정부 부가세하지만 얘들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는 정부 부가세 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에.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이런 세금들은 원칙 가산세가 정되지만 가산금도 정될 수 있고, 근데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산세에는 여러분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이 그림 구조상 앞에 나온 가산세,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여기 포함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옛날 시험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물론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요 산수세액 100만 원 신고납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 다시 계산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다. 12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120만 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산세는, 잘 보세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원칙 보통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OX요. 예? 자, 재산세는 원칙 보통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OX요. X죠? 여러분, 재산세 고의서 날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재산세 고의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해요. 종합부동산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과세하지만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자, 국세에서 정부과세하는 국세, 종부세 딱 하나 기억하고, 나머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등등 웬만한 뭐 주세, 증권거래세 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다시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신고납부입니다. 제사 이런 거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알면 되고요. 자, 아셨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요거. 자, 그럼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15번 우리 세법 용어 정리 3장 03 세법의 용어 정리에서 15번 조세 징수에서 조세 징수 15번 조세 징수를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세법 용어 정리에서 15번 조세 징수 보시니까 양가로 1번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의 나와 있습니다.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여기 납세 의무자가의 사각형 또는 형광표를 줄여놓고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액, 과세금과 세액을 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세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취득세 당연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런데 자, 등록면허세가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눠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보고요. 일단 그냥 밑줄을 긋습니다. 자, 취득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신고납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이 신고납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가 그렇다는 것.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세 포함 밑줄이고, 그다음에 뭐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거기 밑줄이요. 납세의무자 신고납세를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거 밑줄.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 방식이요. 의 보통징수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자, 세무공무원이 과세주체.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자, 요 사각형하고 납세 고리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줄이고요. 세목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밑줄.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라는 것은 신고납부.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분은 여기에 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입니다. 밑줄.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를 할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지만 재산세, 재진이 재산세 본세를 할 때는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그 균등분 주민세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 주민세 중에서 균등분은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그 주민세예요. 그러니까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여러분 균등분 주민세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에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매출이죠. 예. 원칙은 정부가 산다 그랬습니다. 상속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3번에 보니까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말뜻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여기 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 보시면 징수 방법 제가 지금 신고납부 우리가 보통 징수를 배웠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또 하나 특별 징수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근로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근소세, 근로소득세, 근소세. 우리 근로소득세를 옛날에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갑종과 을종으로 구별해 가지고 갑종 근로소득세 우리나라 그 국내에서 소득이 근로소득 발생했을 때 갑종 근로소득세 그랬습니다. 줄여서 여러분들 갑근세 옛날에 썼었죠. 갑근세.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근로소득세입니다. 근소세. 근로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 근로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당연히 누구냐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근로자죠. 예,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그 월급 받을 때 보면 월급 명세서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여러분한테 소득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죠. 그래서 징수의 의무가 징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어요. 자, 그래서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근로소득세 징수 편의가 있는 자도 그냥 사업주예요. 그래서 사업주로 하여금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징수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특별징수. 근데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해요. 자, 지금 근로소득세 같은 여러분 보세요.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득세 계산하잖아요. 그럼 소득세를 계산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요. 자,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이 소득을 과세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함께 세금 계산해서 이제 함께 내는 세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예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서는 아니고 독립세로서 소득세 계산한 다음에 함께 계산해서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요. 자, 우리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월급 지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득 지급하면서 근소세,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그 지방소득세도 계산해서 함께 떼서 냅니다. 자, 이럴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애초에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 소득세를 떼고 주잖아요. 그런 거. 또 뭐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저는 사업소득인데 저 그래서 강의하는 곳마다 사업소득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소득 저한테 소득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런 것들이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방식.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보니까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방식인데 이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를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 출원하잖아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자,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자, 취득세는 특별징수세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이런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방소득세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지방소득세, 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할 때 함께 지방소득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자 밑줄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서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가산세입니다. 조세용어종이 계속 보시면 16번에 가산세가 나오는데 여러분요.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가산세는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냐. 자,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봤었는데 자,
가산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할 때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보고 가산금이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세법에서 가산세 개요를 봅니다. 16번 가산세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밑줄이고 여기 특히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이 앞에 포함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밑줄이고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 세목으로 한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가산세 보세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자,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다만 또 밑줄입니다.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세를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게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 우리 신고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적용되는 이 가산세에 관해서요. 여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봅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우리가 신고행위하고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 취득세. 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요. 취득일부터 60일. 자, 그러면 하루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신고 불성실한 것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다?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60일 하루만 지나도 일단 가산세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에 신고행위를 안 했으니까 신고기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는 하루만 지나도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시면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때 요 신고 행위와 그다음에 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율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20%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10%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산세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가지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1번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의무의 그 위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과세하는데 부정한 행위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요. 자, 그래서 요거 40%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가 어떤 거냐? 그 박스에 이제 참고로 나와 있죠.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뭐 그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기치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자,
부정한,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20% 가산세가 적용돼요. 과소신고,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자, 그러면 10%입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그러면 자, 이거 40%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지울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 운동을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 운동도 좌로 우로 돌리시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 기지개 좌로 우로 이렇게 허리도 한 번씩 돌리시고 그다음에 기지개도 한 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화끈하게 제끼시고 몸을 좀 푸시면서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있죠.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사기기타 방법으로 하여튼 뭐 시험은 뭐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면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예요. 적게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는 40% 가산세 적용되고요. 이런 말 없이 그냥 법정 신고기 안내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못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를 60일에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웃자다가 그냥 60일이 지나버렸다. 이렇게 단순 무신고 가산세. 자, 요거 20%고 그다음에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했다.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40, 20, 10% 이렇게 달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 있죠. 미납부한 금액 또는 미달납부요.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긴 했는데 적게 납부하거나 자 그랬을 때는 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요거 0.03%요. 0.03% 자, 만분의 3률을 가산합니다. 여기다가 미납일수를 미납일수를 곱해요. 미납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부당한 방법은 아니고 웃자다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 딱 10일이 지났어요. 부당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산출한 세액이 만약에 취득세가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자,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에 단순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에 20%니까 얼마예요? 20만 원에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미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 여기다가 0.03% 자,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납한 일수가 만약에 10일이다 그러면 10일 이렇게 10일 적용됩니다. 미납 일수가 만약에 10일이면 여러분 10일 이렇게 10일 딱 이렇게 곱합니다. 10.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에 0.03%를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만 원에 0.03% 얼마예요? 어떤 분은 3만 원이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100만 원에 10%는 얼마예요? 10만 원. 100만 원에 1% 얼마예요? 만 원. 100만 원에 0.1%면 얼마예요? 1,000원. 0.01%면 얼마예요? 100원. 0.03%니까 얼마예요? 300원 여러분. 300원. 하루에 300원씩 100만 원일 때. 자, 여기 10일이니까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만약에 납부할 수 100만 원일 때 20만 원 깔아놓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0원. 그래서 토탈에서 20만 3천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일일 0.03%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율이 가산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적용되는 거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 그다음에 가산세,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합니다.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키고 가산세를 국세를 지방세를 조세를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나눠지고 그럴 때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나눠지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0.03% 가산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가산세 적용 배제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냥 동그라미 2번 얘기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미납세 부족세액에다가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만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납한 기한 1일 0.03%율로 가산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연락이 줄곧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부정행위구나 한번 짐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 가산세 계속 보고 있는데 양가로 3번 가산세 부과금지 있죠.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페이지 가산세 부과금지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산세 감면에 관한 것은 취득세 할 때 제가 취득세 할 때 기한후 신고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수정 신고와 함께 비교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5번 가산세 한도 이런 것도 자 그냥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 자 가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정리해드린 요 내용 정도만 딱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잡다한 내용까지 막 줄긋고 혼자서 아니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혼자 막 외우고 그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보라는 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소에는 왜 근데 주저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느냐. 기본소잖아요. 그러니까 자 참고적으로 또 볼 필요성도 있으니까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책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책에 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기본서는 책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려면 수습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17번 자 가산금 봅니다, 여러분. 가산금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게 포인트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제가 지웠구나.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자, 요게 포인트고요. 밑줄이고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이라는 게 이제 일반 가산금 아까 가산금 앞서는 그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밑줄 꺼놓고요. 하여튼 요거만 알면 돼요. 가산금은 고리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다? 가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에 의해서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자, 여러분 가산세는 아까 조세에 포함했어요. 그런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 요것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이따 보고요. 자, 가산금의 구분을 봅니다. 일반 가산금과 가산금은 중가산금이라는 거 나눠져요. 일반 가산금 봅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 100분의 3 밑줄이요. 자, 고리소에 기재된 납부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일단 체납한 세금의 3% 일단 딱 깔아 놓습니다. 만약에 체납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3만 원 일단 깔아 놓습니다.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3%. 그 다음에 중가산금을 봅니다.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납부기한이 자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입니다. 자, 고유세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000분의 10이요. 1.2%씩이요. 1.2%씩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아까 3% 깔아놨죠? 거기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자, 이 경우 이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요. 중가상금을 가산에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밑줄이요. 1년 12달로 하니까 60개월이니까 5년이죠. 네, 5년까지. 그래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가산금은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 딱 있습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한 세액에 3% 일반 가산금을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한 달씩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자, 1,000분의 10, 1.2%씩 자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에 한해서 60개월에 한해서 중가상금 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다 밑줄입니다. 자, 국세는 그러니까 중가상금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중가상금 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가상금 적용하려면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라는 거지.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를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미만일 때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살짝 매출이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요. 재산세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나중에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처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보통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해요. 그럴 때 납기가 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나타나는 곳이면 출동하는 곳이면 물납 그 동네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재산세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준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납기 같은데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나란히 적어서 병기할 수 있는 자 병기 세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 어떤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럴 때 중과상금 자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인지 여부는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란히 세목 같은 고지서에 2개 세목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는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산금 설명드렸고 양가로 3번은 여러분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연필로 살짝 줄여놓고 이런 건 한 번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당연하지 그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뭐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아둡니다. 자 가산금이요 다시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일반 가산금 3%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한 달씩 납기 후 한 달씩 매일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뭐가 적용된다? 중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금에 관해서 여러분요 사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산금에 관해서 사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 가산금이 어떻게 붙는지 한번 또 아까 가산세 적용되는 것은 소개를 해드렸고 가산금 적용되는 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는데 봅니다. 자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는데 재산세 고지세액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근데 자 납부 기간이 납기가 예를 들어서 납기가 있었는데 납기 후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5년 경과된 후에 5년 경과된 후에 이렇게 납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납기를 5년 아니고 그건 이따가 하여튼 보고 자 요거부터요. 납기가 예를 들어서 2016년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간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실제 이건 납기고요. 원래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고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실제 납부일은 언제였냐면 실제 납부일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년 11월 만약에 10일 날 납부했다고 쳐요. 실제 납부한 날은. 그러면 이때 일반가산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봅니다. 자 일단 납부기한이 7월 30일이죠. 그럼 7월 31일 납부기한 했죠. 여기서 하루만 딱 지나도요. 8월 1일이 되면 일단 가산금 적용됩니다. 자 일반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금이 일단 딱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가산금이에요. 자 가산금은 아까 일반 가산금은 체납세액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체납세액에 3%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납세액이 지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몇 프로요? 3% 이렇게 딱 적용됩니다.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지금 11월 10일 날 냈으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8월 31일 있죠.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딱 지났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9월 1일이 되면 일단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9월 1일이 되면. 자, 중과상금 적용되고 또 8월 31일에서 이제 한 달 9월 30일이겠죠. 또 하루만 딱 지나도 10월 1일이 되면 일단 중과상금 자, 적용됩니다. 1.2%가. 또 그다음에 9월 30일에서 한 달 10월 31일이요.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11월 1일이 되면 일단 중과상금 1.1%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월 30일을 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때 11월 지금 10일 날 냈으니까. 자, 그러면 중과상금 보세요. 중과상금은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자, 고유세액지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9월 1일이 되면 또 한 달 9월 30일에서 하루만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 이게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중과상금은 어떻게 적용된다고 했냐면 제가 중과상금은 보세요. 중과상금은 자, 체납세액에다가 요거 체납세액에다가 1.2% 적용된다 그랬죠. 1.2 곱하기 자, 미납 월수를 곱하는데 하나, 둘, 셋,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자, 이렇게 하니까 일반 가상금은 100만 원에 3%니까 3만 원. 자, 여기다가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 중과상금이죠. 100만 원에 1.2%니까 12,000원 곱하기 3이니까 36,000원이요. 자, 그래서 가상금은 토탈에서 얼마냐? 일반 가상금과 중과상금 합쳐서 66,000원 이렇게 가상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1월 30일 날 토탈에서 106만 6천 원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가상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여기 7월 30일에서 하루 딱 지나서 8월 1일이 돼서 일반 가상금 적용됐을 때 100만 원에 3% 3만 원 요 가상금 적용됐을 때 또 한 달 지나서 이제 중과상금 요 100만 원에 9월 1일이 되면 100만 원 1.2% 중과상금 적용할 때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요 103만 원에 1.2% 이렇게 계속 덮어씌기로 복리로 갈 건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과상금도 체납세액 100만 원에 1.2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산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잖아요. 아까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산출세액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20만 합해서 아까 그 사례에 들었던 걸 떠올리세요. 근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나 자치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복리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전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 부가와 징수, 19 징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나머지 그 조세 용어 정의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자, 또 설명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조세 용어 정의 계속 보시다 보면 30번 면세점 있죠. 30번 면세점. 자, 요 30번 면세점, 그 다음에 31번 소액징수 면제 있죠.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인데, 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면세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미만 그러면 틀려요. 왜 더럽게 이하 이러냐?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동그라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몇 푼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것은 면세점은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취득 가격이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드립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니까 이하라는 건 포함해서 아래로잖아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반드시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인데 혹시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면세점에서 면적 나오면 몇 제곱미터가 면세점이냐? 330 제곱미터. 그다음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이게 2016년 개정세법인데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임금 금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급여 총액 거기에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종업원분 주민세가 옛날에는 이게 종업원 수 50명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종업원수 인원수로 했었는데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영세 사업장이 좀 불리한 그 면이 있어가지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참고고요. 이거는 면적은 339제곱미터 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냥 보시고 취득세 면세점이 중요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취득 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50만 원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식입니다. 1번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 미달 요 미만 동그라미요. 아까 이거 면세점이고요. 자, 징수할 세액 일정 금액의 미달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자, 몇 푼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00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보세요. 그럼 비용이 더 들잖아.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얘들은 고지서 장당 얼마요? 2,000원. 고지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일 때 재산세 고지서 장당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해야 하네. 한다는 거지, 여러분. 자,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 자, 2,000원 미만은 미만 요거 빼고 아래 글을 징수하지 않는데요. 자, 요거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요거 빼고 요거 뺀 금액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얼마예요? 2,000원.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 2,000원 징수해야지. 요거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 징수하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요거 상식처럼 반드시 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강론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 자 한다는 거.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하는데 뭐 조세 용어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것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참고예요. 그냥 특수관계인 그러면 그냥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등등 그런 자들이다. 자, 요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죠. 줄 긋고 특수관계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03세법의 용어정의에 관한 내용들 중요한 징수 방법 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